9월 6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 아침 각 신문도 태풍 흰남노 소식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.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한반도는 상당히 긴장 상태입니다. 태풍이 접근했던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해서 다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. 이 신문이 여러 가지 사진들을 다뤘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먼저 위쪽 사진 보시죠. 제주 상황인데요. 네. 제주에서는 어제 낮부터 태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. 네. 이 사진은 서귀포시에서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진 모습인데요. 이 밖에도 야자수가 쓰러져서 주택 지붕을 덮치거나 아파트 인근 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쓰러지고 또 신호등이 쓰러지는 피해 등이 접수됐습니다. 한편 아래쪽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 함께 보시죠. 두 가지 사진 나와 있는데요. 왼쪽은 부산 수변공원을 덮치는 파도의 모습입니다. 굉장히 높게 이는 모습 볼 수 있고요. 오른쪽은 김포공항에서 항공기가 강풍에 밀려나지 않도록 결박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. 이 밖에도 부산시나 창원시 등은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들의 대피 명령을 내리거나 대피 권고를 하면서 대비하는 모습이었고요. 또 인천에서도 피해가 접수됐는데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가로수가 강풍에 의해 쓰러지면서 달리던 학원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. 이 차량에는 60대 운전자, 40대 보조교사, 8살 학원생 등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전국에서 태풍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. 네. 이번에 또 특히 걱정됐던 지역이 부산의 해운대구입니다. 다음 기사 보시면요. 초고층 건물들 때문에 이 바람이 더 세차게 분다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전에 흰남노보다 약한 태풍이 왔을 때에도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. 이번에 특히나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네. 해운대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? 이에 따라서 빌딩풍 피해도 우려가 됐습니다. 부산대 연구팀이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이 부산 지역을 강타했을 때 해운대 초고층 건물 주변에서 빌딩풍을 측정해봤는데요. 다른 지역, 일반 지역들에 비해서 풍속이 최대 2.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이 지역은 빌딩풍으로 인해서 평상시에도 보행자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돌풍이 불곤 한다는데요. 태풍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더 위험한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. 연구팀의 논문에서는 빌딩풍을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. 박리류, 하강풍, 역류, 그리고 골짜기풍이었습니다. 건물들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풍속이 더 강해지거나 방향을 바꾸곤 하는데요. 각각의 바람은 서로 영향을 끼쳐서 빌딩풍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. 이 지역 주민들은 피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창에 테이프나 합반을 붙이고 또 창틀을 고정하면서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. 이제 파급되는 피해들은 이뿐만이 아닌데요. 다음 기사 보시면요. 이제 추석에 또 수확기에 정말 바쁠 시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농가와 시장 상인들도 다른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에도 사진을 함께 보시겠는데요. 먼저 위쪽 한국일보에 실린 사진은 경북 포항에서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를 걷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. 강풍에 날리거나 무너질까 봐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고요. 아래쪽 경향일보 사진은 서울 동작구 남성 사계시장의 모습입니다. 지난달 폭우로 인한 피해 정리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요. 이 상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농가의 경우는 지난 7월까지는 가뭄으로 고생을 하다가 또 지난달에는 폭우로 힘들었다고 하죠. 여기에 태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. 특히나 과일이나 채소류는 침수가 1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상품 가치를 잃는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더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. 네. 재해보험을 든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피해를 모두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고 했고요.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. 한편 서울 동작구 남성 사계시장 상인들은 이제 막 수해 복구를 하고 문을 다시 열려고 하고 있었는데 태풍 소식이 들려오면서 표정이 다시 굳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특히 올해는 경제 상황 때문이더라도 장사가 잘 되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수해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더 크다고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. 이번 수해 복구에 3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씩을 썼다고 하는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원받기로 한 재난지원금 최대 4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네. 상인들은 충분히 와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. 네,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다음 기사는요. 최근에 장마가 지나면서 이 반지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었는데요.
다시 한번 사투를 벌이고 있다죠. 네, 맞습니다. 한겨레 신문에 실린 사진 중에 가장 왼쪽 사진은요. 네.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가구의 모습입니다. 지난 폭우 때 숨진 일가족 3명이 살던 반지하 바로 맞은편이라고 하는데요. 이 사진 속에는 70대 부부가 나옵니다. 그 이후 한 달 가까이 대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는데 태풍 소식이 들려오자 다시 걱정이 커진 상황입니다.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짐들만 한 꾸러미에 쌌는데요. 이 지역 빌라 곳곳에는 이 모래주머니를 설치하면서 태풍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일부 반지하에는 차수판이 설치되기도 했는데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 신문에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. 네. 한편 일부 주민은 지난 집중호우 이후에 비만 오면 몸서리를 친다고 하는데요. 비가 또 내려도 최대한 버티며 망가진 집을 조금씩 고쳐가고 있었다는데 이번 태풍 소식에 손을 놔버렸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. 한편 이런 와중에 집주인이 집을 고쳐야 하니까 재난지원금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세입자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세입자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제 굿모닝 브리핑 태풍 관련 내용으로 모아봤는데요. 모쪼록 큰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